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식물의 봄 첫 간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경기 북부고요. 지난주까지 거실에 있어서 볕이 부족하니까 못 자랄 수 있어서 겉흙만 스프레이하면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베란다로 나와서 식물들이 적응을 마친 상태라서 오늘은 물을 주려고 합니다. 남부지방이나 베란다에 단열이 잘 되어서 계속 베란다에서 지냈다면 지금 저의 경우보다는 1주에서 3주 정도 빠른 간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물주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식물들이 거실에 있어서 옷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늦은 간수로 인해서 수축이 많이 되어진 식물들도 많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비스피노숨도 보면 안쪽에 있는데요. 많이 수축되어 있지요. 아프리카 식물들은 한 곳에 놓여 있지 않고 아직도 거실에 일부 놓여 있고요. 여기저기 조금씩 작은 공간마다 놓여 있어서 물 주는 영상은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개할 때는 다른 식물들을 옥상으로 많이 올린 다음에 다시 또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아프리카 식물은 위에서 물을 주기보다는 저면으로 물을 주었는데요. 이제 체력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걸 하나씩 옮겨서 저면으로 물을 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뒤쪽에는 제가 그동안 물 줘왔던 방법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식물이 전혀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은 좋지 않고요. 역광이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가지끝이 푸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에서 물을 살짝씩 주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도 이 많은 식물들을 한 번에 저면을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부터는 몇 개씩 그룹을 나누어서 저면을 할 건데요.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께 물 주는 영상을 수시로 올려드릴 건데요. 그럴 때는 따로 몇 개만 물 주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깨어나는 것을 좀 억제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봄이 됐다고 식물들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여기에는 아데니움과 다른 식물들이 놓여 있는데요. 일부러 깨우지 않아서 아직 이파리가 나온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요. 아마 봄부터 좀 정상적으로 축여줬다면 지금쯤 어느 정도 이파리가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가지 끝에는 다 이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아데니움은 굉장히 말랐죠. 추운 베란다에서 늦가을까지 최대한 놓아두기 위해서 좀 말렸습니다. 다음 달에 저면 한 번으로 통통해집니다. 아데니움은 물 한 번으로 금방 통통해지니까 약간 수축된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다음 달에는 모두 저면을 하거나 비를 맞출 거예요. 이거는 석화인데요. 이번에 새로 들인 신입생입니다. 꽃봉오리가 많이 있길래 꽃이 가득 피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번에 새로 들였는데요. 이런 아데니움이나 코덱스류 식물들은 환경이 바뀌면 이파리를 모두 떨구거나 있던 꽃봉오리도 모두
말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이파리가 풍성하게 났을 경우는 물을 충분히 주셔도 돼요. 사실은 저면을 하고 싶었는데 저면은 다음번에 하기로 했고요. 지금 환경 변화로 이렇게 꽃봉오리가 떨어집니다. 여기에도 그렇고요. 여기에도 꽃봉오리가 하나는 마르고 하나는 괜찮네요. 여기도 하나만 빼고 모두 이렇게 말라버리고요. 잎도 누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석화를 처음 들이실 때 성장기인 봄인데도 불구하고 이파리를 모두 떨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잎을 내고 꽃도 피우고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이런 코덱스류 식물들은 기다림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저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3월 말이라 완전히 위까지 흠뻑 젖는 것보다는 화분의 반 정도만 스며들게 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물의 높이를 낮게 해서 이렇게 화분을 올려놓는데요. 요만큼만 스며들고 위쪽은 아래에서 흡수한 물이 용토에 습도를 공급하는 정도로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 깨울 때 물주기고요. 지금 이 호룸벤세는 이미 다 깨어났어요. 꽃봉오리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물을 더 많이 주어도 되는데요. 저는 처음 깨울 때의 물주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높이를 낮게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꽃봉오리도 올리고 이미 다 깨어난 상태라면 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물높이가 높지요. 깊은 물에 저면에서 깨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물높이를 높게 해서 화분의 반 정도만 당기게 이렇게 담근 다음에 이렇게 한 8초 정도 담궜다가 꺼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물기가 도달했을 거고요. 용토의 위쪽은 습도만 공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토분이죠. 토분은 풀분에 비해서 배수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저면하는 것보다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이렇게 담구었다가 꺼내면 됩니다. 풀분은 배수구멍이 워낙 크고 넓어서 잠깐만 담구어도 용토에 습기가 금방 공급되는데요. 이렇게 토분처럼 구멍이 작은 것은 한 20-30초 정도 담구어서 용토에 물을 공급합니다. 보면 반 좀 안되게 담구었고요. 습도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이렇게 용토 위로 습도를 공급해 주면 됩니다. 흠뻑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물 주는 방법은 3월 말의 물주기가 아니라 이 코덱스류 식물들을 깨울 때의 물주기입니다. 지역마다 시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요. 제가 담그는 영상을 하나 뺐는데요. 앞에 있는 그락실리어스인데요. 그락실리어스는 구근을 감상하기 위해서 올려 심었더니 겨울에 쓰러졌어요. 식물이 휴면기라도 식물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뿌리가 깨어나지를 못해서 가지끝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뽑아서 분갈이를 하는데요. 처음 벌브 상태를 가져와서 뿌리 내릴 때와 똑같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락실리어스는 용토를 바꾸었고요.
다시 뿌리 내림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 영상은 과정과 결과까지 나중에 한 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덱스류 식물들을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